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은 예전의 것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의 뉴스가 많았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가 오늘 금강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 영산강 승촌보 상시 개방 등의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기획위원회 홍종호 공동위원장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죠. 1조 원을 웃도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도 노동자 측이 승소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수당을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는데요. 중식대와 가족수당 등 통상임금의 일부가 감축됐지만 재판부는 사측이 이를 지불할 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래 새로운 일을 펼치는 것보다 기존의 것을 수정해 다시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수고와 섬세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교각사루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2019년 2월 2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매주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 다양한 주제로 함께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읽는 트렌드 관련 수다인데요. 함께 수다 떨어주실 분 두 분 모셨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윤덕한 마크로빌 엠브레인 이사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수다 잘 떠시죠? 어떠세요? 우리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글쎄요. 네, 제 친구가 적어 한 3시간 정도 카페에서 얘기를 하더니 남자도 3시간 동안 술 안 먹고 얘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평론가라는 직업은 수다를 떨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수다하고 딱딱한 얘기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죠. 네. 그래도 우리 김원식 문화평론가는 술 안 마시고 3시간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내공이 있으시고요. 우리 윤덕한 이사님은요? 전 2시간짜리입니다. 아, 네. 2시간이에요? 아무래도 부족하죠, 많이. 술 안 먹고 2시간? 네네. 술 먹으면? 과묵한 스타일입니다. 술 먹으면 오히려. 아, 오히려. 네, 말 안 하고 빨리 집에 가는 스타일. 그래요. 하는 건 아니고요. 생생경제를 2시간으로 늘리려고 했는데 2시간으로 늘리면 안 되겠군요. 1시간 내로 제가 수다를 떠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트렌드를 저희가 따라 잡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 주제가 바로 뉴트로입니다. 먼저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께서 이 뉴트로라는 게 뭔지 좀 개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잘못 발음한 누트리아 그래서 이상한 네. 상품이 뜨죠? 있는데. 네. 그래서 뉴트로는 이제 새롭다는 뉴에다가 이제 레트로를 이제 결합한 단어죠. 네. 그래서 그냥 복고 상품인 것 같은데 이제 새로움이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칭해 가지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의 유행 키워드로 많이 매체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럼 이사님 그냥 복고랑은 다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냥 복고는 레트로. 네. 복고는 40, 50대 중심의 과거 경험에서 기반하는 현상이라면 뉴트로는 10대와 20대. 아하. 그러니까 10대와 20대가 주도한다는 건 이게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움의 일종이라는 거죠. 네. 우리 몇 년 전에 응답하라 시리즈 막 나왔었잖아요. 네. 그건 복고죠. 그렇죠. 복고죠. 그런데 이제 그 응답하라 시리즈를 그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새롭게 창출하면 그게 뉴트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명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에게는 그러면 이거는 뉴트로는 아니고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복고 상품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사무실에 후배 녀석이 그 옛날 오락기를 가져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다툼 있을 때는 야, 한판 하자 그래서
정말 갤러그 같은 거? 예, 갤러그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보글보글 주로 같은 이 스트리트 거? 파이터 종류의 그런 격투기들을 많이 하죠. 예전에 했었던. 그러면서 약간 좀 친목을 도모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냥 근데 그걸 하면 풀립니까? 얘기를 안 해도? 일종의 하나의 이제 뭐 수단인데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추억의 오락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뉴트로가 되려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옛날 게 그대로 그냥 오면 안 되고요. 이 디자인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복고라고 하면 주로 옛날 방식의 그런 오락기가 그대로 네. 오는 거고 네. 뉴트로는 요즘에 선호하는 뭐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 약간 유선형으로 바뀌는 형태로 이제 출시를 하는 거죠. 그거는 좀 옛날에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한테도 이제 통할 네.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트리트 파이터? 그거를 VR로 만든다. 뭐 그러면 이러면 뉴트로가. 그거보다 요새 유행인 건 갤러그예요, 갤러그. 갤러그. 갤러그 그 구글 스토어에 찾아보시면은 네. 그 80년대 했던 갤러그를 리메이크한 게임들이 지금 앱스토어에서 유료 구매하는데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단순한 슈팅 게임인데 엄청 재밌어요. 저도 다운받아서 제가 아이템을 돈 주고 안 사는 사람인데 네. 3,000원짜리 2개 샀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건 레벨 좀 올리려고. 뉴트로예요. 그런 게? 그게 그렇죠. 사실은 뭐 과거의 경험이지만 새롭게 네. 재포장된. 그러니까 이제 뉴트로는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복고의 감성을 갖고 있는 세대와 이거를 새롭게 여기는 새로운 세대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네. 거네요. 그래서 뭐 뉴트로가? 어떻게 보면 또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이분법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또 사실 기성세대도 새로운 버전업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뉴얼된 새로운 제품을 또 소비하고 네. 싶기 때문에 그런 네. 면에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면도 있죠. 네.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팔도 내내 띵. 과일도라고 해야 돼. 과일도 나 이거 너무 읽기. 과일도 내냄띠. 이 과일도 내냄띤 청취자분들 아세요? 과일도 내냄띤 이게요. 팔도 비빔면을 이거 모르면 이렇게 꼰대인데. 저 지난번에부터 꼰대 되는데 저 이거 꼰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는데 팔도 비빔면 과일도 내냄띤 되니 75,000개 23시간 만에 완판. 이 기사가 지금 가장 많이 읽은 기사예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일단 먼저 팔도 비빔면과 과일도 내냄띤은 무슨 외계어예요, 외계. 뭡니까? 그거를 이거 도대체 그 뭡니까? 종이에 써서 네. 약 한 20m 바깥에서 좋은 보면 방법이십니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글자가. 팔도 비빔면을 20m 멀리 보면 네, 비슷하게 보입니다. 과일도 내냄띠나 팔도 비빔면이나 굉장히 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왜 비슷한 게 이제 그 네. 세종모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종모왕. 아니요. 띵작. 띵작은 아니요. 어딘가 들은 거고. 띵작은 들어본 것 같아요. 띵작이 명작이에요. 명작. 명작을 멀리서 보면 띵작인지 명작인지. 아니 노화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멀리서 봅니까? 그거는 사실 이 급식체라고 해가지고 네. 청소 10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끼리는 소통을 하고자 하는데 기성세대와는 소통을 조금 덜 하고 싶을 때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옛날에 네. 그런 거 쓴 경우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꼰대도 그렇고 하여튼 뭐 세대마다 그들만의 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좀 재미있게 포장된 게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이템이 팔도 비빔면이 나온 거죠. 네. 이게 이제 과일도 내냄띵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급식체 비스무리하게 그 전에 네. 이 야민정음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야민정음이요? 원래 이제 DC 인사이드 야구 갤러리에서 처음 출발한 건데 네. 아까 이게 멀리 보라고 했잖아요. 멀리 네.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비슷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멍멍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멀리 보면 땡땡이라고 해도 멍멍이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자체를 즐기는 문화 있죠.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 안 되기 이렇게 때문에 들으면 잘 모르고요. 글자를 한번 써보십시오. 아 그래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두 분은 이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저는. 다행이다. 난 나만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평론가님은 재밌어요?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10대 때도 그냥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우리만의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기나 젊은 세대의 정체성이거든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우리 뭐가 있을까? 고딩? 이건 좀 애교잖아요. 우리 뭐 있었을까요? 우리한테 줄임말?
참고로 저는 저 두 분보다 세대가 한참 어립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조어라는 게 또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불금이라는 단어 많이 썼잖아요. 원래 불금이 처음 나왔을 때도 뭐야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대가 그 세대만의 언어를 만들고 쓰는 거는 뭐 변하지 않는 하나의 물결이라 한다 해도 이게 상품으로까지 나오는 거 너무 새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팔도 비빔면을 괄도 네냄틴으로 바꾸고 나서 75,000개 3시간 만에 완판됐다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농심에서도 해피 라틴을 만든다고. 그건 왜 뭐예요? 해피라면이죠. 해피라면. 해피라면. 평론가님도 군대 있을 때 나온 라면 아닙니까? 해피라면이 그렇죠. 군대 있을 때 라면. 전혀 들어본 적 없어요. 해피라면. 해피라면. 세대 차이 나네. 어쨌든. 있었어요. 해피라면이 해피라면이라는 있었습니다. 게. 네, 굉장히 저렴하고 약간 된장 맛이 나는 네. 그런 라면이 저렴한 라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재출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건데 네. 뉴트로예요. 네. 하나는 예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그런 제품들을 이런 식으로 뭐 야민 정음체로 이렇게 부활을 시켜가지고 새롭게 부각을 시키는 것도 있고 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까운 게 있어요. 출시를 했는데 잠깐 있다가 사라졌어.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이렇게 진가를 좀 발휘하기 위해서 다시 소환하는 네. 그런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지금 현재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재밌는 예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예언이요? 예. 네. 저희가 다음 달에 확인할 거예요. 예언. 확인 뭐 해서 다음 네, 네. 달부터 안 나오면 되지 뭐. 근데 제가 지금 고민해 봤는데 네. 팔도 내냄띠는 완판이 날 것 같아 앞으로도. 네. 그리고 근데 해피라면은 안 팔리거나 덜 팔릴 것 같아요. 편파적이신데요? 왜요? 왜 그러냐면 앞에 브랜드의 차이가 아니라 이 뉴트로라고 하는 현상의 핵심을 잘 보셔야 되는데 뉴트로는 단순 복고가 아닙니다. 이게 10대하고 20대가 주도하는 현상인데 10대하고 20대한테서 복고와 40, 50대 기존 복고 상품이 만들어졌던 시장이 형성되었던 복고랑은 달라요. 10대와 20대의 뉴트로는 새로움의 일종이에요. 10대, 20대가 경험하는 뉴트로, 복고인 뉴트로의 핵심 경험은 뭐냐면 새로움과 이 독특함입니다. 희소성.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냐면 재미라는 요소를 꼭 느껴야 돼요. 재미. 팔도 내냄띠는 재밌어요. 해피라면은 해피라틴이 되지 않는 한 이건 무조건 재미없습니다. 향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재미있고 새로운 복고인데 10대 20대가 보기에 네. 재미있고 새로운 과거인데 해피라면은 그냥 과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SPC 삼립이 이번에 우카빵이랑 떡방아빵을 내놓는데요. 떡방아빵은 1989년에 출시했었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기억하세요? 빵 안에 찹쌀떡 들어있다고. 저도 기억이 없는데요. 그건. 그래요? 이미 알려져 있어야 돼요. 알려져 있는 거를 재미있는 방식으로 재해석해야 이것이 1020 세대들한테 어떤 재미의 요소로 다가오지 과거에 나왔다고 그냥 다 쏟아낸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SPC도 안 되는 걸로 예언? 네. 근데 안 된다는 건 얼마나 팔려야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판 정도는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죠. 팔도 비빔면이 괄도 내냄띠니 지금 23시간 만에 완판됐으니까 이 자체로 정도는 재밌지 않습니까? 더구나 한정판이에요. 이 괄도는 엠피는. 한정판이요. 그렇군요. 이 뉴트로라는 문화가 지금 식품업계까지도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이번에 패션에서도 뉴트로가 굉장히 키워드래요. 그래요? 패션은 두 분은 좀 잘 모르시죠? 지금 오늘 하고 나오신 비슷하시잖아요. 이걸 또 똑같아요. 두 분은 오늘 그냥 복고로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솔직해야죠. 그래요. 그래서 패션은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분이 패션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요즘에 그러면 그 뉴트로 컨셉의 카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다방, 약방. 뭐 을지로 종류일 때 많다고 하던데 평론가님 가보셨어요? 사실 그 익선동이 이런 공간으로 새롭게 네.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우리가 커피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개화기 때 들어올 때 그냥 커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양탕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네, 양탕국이라고 양탕국이에요. 불렀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일종의 탕약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럴 만도. 네. 뭐 탕약 카페라고 하거나 아니면 양탕 카페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붙여지는 게 바로 이제 뉴트로. 그런데 그 중요한 건 거기에 이제 공간적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로 보면 되게 뭐 라면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우유라든지 뭐 네. 아이스케이크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공간적으로는 이런 약간 개화기 스타일이 현대 어떤 카페와 결합된 형태로 좀 익성동을 중심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죠. 을지로 이쪽에서 지금 핫플레이스라고 뜨고 있는 데가 사실은 그 무슨 회관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 옛날 회관. 네. 회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회관도 있고 예전에는 그 커피랑 양주 이런 걸 같이 팔았는데 그런 걸 팝니다. 커피랑 맥주. 지금 그래요? 2019년 현재는 전혀 안 어울리는 이 상품들의 커플들이 뭐 어울리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뉴트로 현상하고는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거기에 10대, 20대가 안 갑니다. 거기 커피 마시러 가는 거가 아니고 언론이나 이제 매체 찾아보시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섞여져 있는데 40대, 50대가 추구하는 40대, 50대 이상 연령대가 추구하는 복고 현상하고 10대와 20대 중심의 뉴트로 현상하고는 좀 엄연하게 다른 현상이에요. 네, 이걸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카페들은 뉴트로라기보다는 그냥 복고라고 그렇죠. 봐야 전통적인 됩니까? 복고의 개념을 띄고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솔직히 익선동 정말 비싸요. 비싸요. 거기 아무나 회관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0대, 20대 갈 수가 한 끼에 없어요. 3,000만 원씩 해요. 네, 네. 커피숍은 가도 다방은 못 갑니다. 10대, 20대들은. 아, 그런 아예 타겟층이 다르군요. 다르죠. 네. 그 요즘에 뭐 방직 공장 같은 거 카페로 만들고 뭐 이런 네, 것들도 그런 복고의 일종이라고 봐야 복고의 돼요.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특히 아마 광화도에서 방직 공장을 카페로 네. 만들었다고 뭐 들은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제가 그 도시재생할 때 거기 자문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별거 다 하시는군요. 문화평론가님이 도시재생도 하세요? 아니 근데 방직 공장에 네. 갑자기 카페가 왜 결합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으면 새로운 세대들이 안 가요. 그러면 새로운 세대들이 갈 만한 공간은 어떻게 꾸며야 할까요? 일단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좀 의미에 상관없이 그냥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기사에서 이건 특정 상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흐름을 보는 거니까 삐에로 쇼핑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러면 그냥 단순히 재밌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다를까요? 왜냐하면 삐에로 쇼핑을 원래는 삐에로가 외국어 표준 표기법에는 피에로가 맞는데 삐에로라고 쓴대요. 그래서 이것도 뉴트로의 하나의 일종이다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삐에로 그 쇼핑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뭐 다이소든 이쪽에서 전혀 못 구하는 상품만 거기서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네, 작품들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 상품 자체는 옛날 것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네. 뭐 뽁뽁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이렇게. 옛날 장난감, 네, 달고나. 네, 달고나도 팔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자극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젊은 1020 세대는 새로움이라는 가치가 좀 더 빨리 이렇게 와닿게 돼 있어요. 네, 네. 그 중에 하나의 아이템이 기성의 40대 기자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옛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옛날 거에 반응하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10대 20대 관점에서 보면 완전 새로운 거예요. 본인들이 경험한 상품도 아닌데 네. 뭐 또 그 상품을 보면 떠오를 게 뭐가 있었어요. 뭐 담임 선생한테 돈이 없어서 달고나를 선물로 드렸다 이런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세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냥 새로움의 하나일 뿐인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오인 해석된 현상이 아닐까.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한 번 더 던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좀 데스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네. 다 좀 연령대가 높으신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50대? 그 프리즘 자체를 안경 자체를 복고의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하고 있는 뉴트로나 거잖아요. 레트로나 다 똑같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다 뭉개서 보는데 다른 거다, 다른 엄연히. 거죠. 다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아이하고 함께 어디 무슨 옛날 문방구 같은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 어렸을 때는 종이 인형 잘라가지고 옷 갈아입히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너무 반가워갖고 저는 샀는데 우리 아이는 처음 본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이 차이인 거죠. 저는 옛날 거지만 우리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그거 그렇군요. 얼마나 가지고 놀았어요? 저요? 애기가요? 안 갖고 놀고 제가 갖고 놀았는데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 친구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면 그럼 그건 뉴트로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마치 레트로냐 이런 이제 뭐 담론을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 선택하는 사람들은 10대, 20대.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어심이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을 해야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네. 거꾸로는 이제
통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뉴트로를 그 중점으로 해서 창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복고를 중점으로 창업을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 다 그 세대가 그렇죠. 아니고 다른 맞아요.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에러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 창업을 할 때 꼭 고려해야 될 게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복고라는 아이템이 뜬다고 본인의 경험으로 복고를 가면 안 돼요. 최악이죠. 그러니까 10대 1020 세대의 뉴트로의 핵심적인 것들이 새로움이고 혹이 뭔가 이 약간 희소성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시장은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하고 어떤 세대의 복고 경험에 이렇게 소구해야 되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10대가 지금 뉴트로에 반응한다고 뉴트로처럼 이렇게 그런 식의 아이템에 반응한다고 그 네. 아이템을 가면 안 되는 게 10대와 20대는 기본적으로 취향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실직을 빨리 내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한국 사회 뒤흔들었던 과자가 있어요. 허니버터칩이라고. 맞아요. 이게 복고는 아닌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그때 심지어는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몇 달치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한 있었어요. 사람당 몇 봉지밖에 못 밖에 안 샀어요. 팔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별로 잘 안 팔립니다. 새우깡보다 덜 팔려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때 그 제과업체가 공장을 더 지어버렸어요.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아마 조금 네. 실패를 했죠. 비슷한 현상이 2012년도에 흰국물 라면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꼬꼬면.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 두 가지 현상이 딱 1년 갔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보면 20대들이 크게 반응해갖고 크게 출렁했는데 지속 가능성이 매우 짧았다는 거예요. 물론 네. 이게 제가 보기엔 한 10년 뒤면 다시 꼬꼬면이나 이제 허니버터칩이 복고의 아이템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상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 장기적으로 복고 아이템을 하고자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4050 세대 이상을 뚫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전히 가요 프로그램부터 여러 가지 아이템이 70, 80, 90이에요. 맞습니다. 그 시대의 청년기나 청소년기를 보냈던 이 경험들이 있었던 베이비 부모, 1, 2차 베이비 부스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복고를 한다 그러면 그 시장을 공략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뉴트로의 반응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여요. 저도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뽑기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뽑기방. 그러니까 뽑기방인데 원래는 뽑기 기계에서 그 동네 문방구점 앞에서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유행을 한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생겼어요. 생겼죠. 다 망했어요. 그렇구나. 지금 물론 안 돼. 그걸 한 분들은 대부분 창업을 하신 분들이 네네. 주변에 많이 지금 그냥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주기가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적인 건데 이거를 확 늘려버리는 바람에 수많은 분들이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레트로 같은 경우에도 그 포션이 굉장히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지 이게 전반을 다 휩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이제 패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레트로요, 뉴트로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뉴트로도 마찬가지로 그 포션이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 이렇게 대체할 그러니까 것이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창업하신 그 아이템 자체가 어떤 연령대의 복고를 이렇게 지향하느냐 이 경험을 잘 한번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뉴트로는 그 시기가 굉장히 짧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보장되지 있다. 않기 네. 때문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리스크가 고민해야 있다. 한다. 단순히 그냥 문화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코드로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트렌드 수다 뉴트로 진짜 수다에 능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